안녕. 난 올해 10살 큐리라고 해. PJ와 같이 음악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럼 시작한다. 내일은 너무 멀어 지금 바로 여기 있어줘 Stay with me right here, right now 보헤미안 PJ 6번째 시간으로 방금 앞에 영상에서 봤다시피 록밴드 자우림이야. 처음으로 이제 가요를 선정했는데, 자우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록밴드고 완연한 봄이 되면서 가장 이 계절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자우림을 선정했어. 자, 자우림은 팀명이 한자로 자줏빛 비가 내리는 숲이야. 자우림. 밴드 이름처럼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비가 와서 굉장히 지금 이름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재밌는 일이지. 그리고 처음에는 이 밴드 이름이 미운오리였어.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갑자기 자우림이 탄생했는지는 뒤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간단히 멤버를 한번 체크해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보컬과 키보드를 맡고 있는 김윤아, 그리고 기타와 백킹 보컬을 맡고 있는 이성규, 그리고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는 김진만, 드럼과 퍼커션을 맡고 있는 구태훈. 이렇게 처음에는 4인조로 출발했어. 데뷔 전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김윤아의 역량이 너무 돋보이니까 이 기획사에서 김윤아한테 은밀한 제안을 한 거야. 자, 너가 우리 소속사로 오면 너는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밴드를 접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길을 가지 말고 우리한테 솔로로 와라. 하지만 김윤아는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자기 신념대로 밴드 자우림을 지키고 현재까지도 함께하고 있지. 유나 누나 개멋있어. 자우림이 데뷔하게 된 어떤 그 에피소드를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보자. 당시에 이제 홍대 클럽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홍대라는 씬이 음악과 더불어서 인디 문화가 이제 막 발돋움하기 시작된 시기야. 그때 자우림은 이제 그 홍대 모 클럽에서 평일, 목요일에 이제 출연진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쪽 홍대 씬을 잠깐 설명해주면, 인기가 별로인 밴드는 평일에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등장하는 밴드는 당대에 그 클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가 나오는 거야. 어느 날 토요일에 메인을 맡고 있던 유앤미 블루라는 그런 유명한 밴드가 있는데, 스케줄이 어긋나서 자우림이 그 자리를 한번 기회를 갖게 된 거야. 근데 마침 그때 MBC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유앤미 블루의 이 OST 쓰일 음악을 의뢰로 왔는데, 마침 자우림이 그 무대를 갖고 있었던 거야. 공연을 보고 오히려 자우림에 대한 호감이 생겨서 그들한테 그 OST를 요청하게 돼. 그래서 탄생한 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우림의 데뷔곡 Hey Hey Hey. 특이하게도 이 곡은 정규 앨범에 실린 적이 없어. 왜냐면 그 영화 사운드 트랙만 실려가지고 판권이 그 MBC에 있는 거야. 물론 이후에 공연에서 여러 버전으로, 라이브나 편곡 버전으로 실렸지만 그 영화에 실린 그 오리지널 버전은 자우림의 정규 앨범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좋은 술과 음악,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보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자, 자우림은 음악적 특색이 당시에 90년대 중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보컬이 있는 모던 락 성향의 밴드들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크랜베리스, 그리고 솔로 뮤지션이지만 굉장히 락 음악을 잘 표현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엘라니스 모리셋, 이런 여성 보컬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우림만의 색깔을 표출하게 되지. 자우림은 인터뷰 때 항상 본인들의 음악적 색깔을 블루스라고 표현해서, 이건 상당히 의외일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런 블루스 성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비, 그리고 매직 카페 라이드, 이런 곡들이 블루스 기반으로 작곡됐단 말이지. 근데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다양한 요소를 섞어서 발전적인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우림은 김윤아가 전체 작사 작곡의 70~80%를 차지하는 큰 비중을 갖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음악 연주인 밴드에서 프론트맨이, 여성 프론트맨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 음악을 만들고 진행을 한 밴드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래야. 김윤아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자우림에 대해서
그 영향력 면에서 살펴보면 이제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 이런 밴드라는 팀들이 있어. 남자 팀들은 YB, 윤도현 밴드를 많이 연주하고, 여성팀은 뭐겠어? 제일 인기 있는 밴드가 자우림이란 말이야. 나도 예전에 대학교 때 그런 락 밴드를 했지만 여성 밴드 후배들이 자우림 곡을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연주를 했어. 그 이후에 자우림이 우리나라의 여성 뮤지션,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밴드까지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자, 드디어 1997년 자우림은 역사적인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 이제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탈, 그리고 밀랍천사 같은 히트곡들이 담겨 있는데, 특히 일탈 같은 경우는 가사가 굉장히 재밌잖아. 자, 예를 들면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 여관에서 스트립쇼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정말 그 이제 데뷔하는 밴드가 정말 그 당시에 청춘의 어떤 메시지를 대변해서 멋진 표현으로 스타트를 끄는 거야. 당시에 그 많은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유입하게 되지. 자, 그럼 일탈을 한번 들어보자.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 여관에서 스트립쇼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다음에 드디어 2집을 발매하게 돼. 자, 이 앨범에서는 그 히트곡인 미안해 널 미워해, 그리고 낙화 같은 곡이 인기곡으로 담겨 있어. 특히 개인적인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미안해 널 미워해 같은 경우는 내가 노래방 가면 항상 부르는 18번이야. 나의 18번. 큐리, 너는 알고 있니? 18번이 뭐를 의미하는지? 나도 알아. 18번. 나는 또 이 곡을 부를 때 자우림 그 김윤아의 원키, 이게 여자 노래인데 내가 좀 개인적으로 남자치고는 이게 고음까지 좀 부를 수 있어서 그 노래를 꼭 자우림의 원키로 불러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내가 너무 즐겁게 그 노래를 항상 부르곤 해. 자, 원곡을 한번 들어보자. 사무쳐 그립지는 않았지. 미안해 널 미워해. 이대로인 걸 이해해. 넌 그렇게 그대로인 걸. 꿈꾸지 않기를. 다음으로 3집 앨범을 자우림이 발매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방송에서 많이 들었던 매직 카펫 라이드, 이 곡이 담겨 있는데, 이 곡은 당시에 그 가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자우림의 존재와 어떤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히트 앨범이야. 자, 이 중에서는 뭐 새, 뱀, 마왕 이런 좀 제목에 이미 그런 좀 예사롭지 않은 제목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 히트곡인 매직 카펫 라이드를 함께 들어보자. 그런 얘기들 골치 아픈 일은 내일로 미뤄버려요. 인생은 한 번뿐 후회하지 마요. 진짜로 가지고 싶은 걸 가져요. 이렇게 멋진
그 이후에 이제 4집을 발매하고 그 다음에 발매되는 바로 우리가 너무 유쾌, 상쾌, 통쾌 이런 곡의 대명사인 하하하송이 담겨있는 5집이 발매되게 돼. 그래서 이 곡은 라디오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거든. 다시 한번 그 자우림의 인기를 유지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앨범이야. 근데 이게 그 대중들의 히트와는 반면에 평론가들은 혹평을 했어. 그 전에 어떤 무게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곡의 완성도나 이런 거를 높게 평가했던 평론가들이 너무나 가볍고 그 인기에 편승한 이런 시도가 아닌가. 그래서 당시에 그 평론가들한테 혹평을 받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을 갖고 있는 의미 있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어. 모든 게 그대를 우울하게 만드는 날이면 이 노래를 불러보게. 아직은 가슴에 불꽃이 남은 그대여, 지지 말고 싸워주게. 라라라라 후회는 저 하늘에 날리고 라라라라라라 친구여 새롭게 태어나게. 이굴한 인생은 그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데 당당히 고개를 들게 친구야, 지금이 시작이라네. 라라라라 마음에 가득히 꽃 피우고 라라라라라라 친구여 마음껏 웃어보게. 다음으로 이제 6집 발매하게 되는데 그 김윤아는 인터뷰에서 이 앨범에 대한 어떤 자기의 소신을 밝혔는데 자기가 만들었던 지금까지 만들었던 자우림 앨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본인들이 음악성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앨범이라고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앨범은 대중들한테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거든. 당시에는 뮤지션들이, 밴드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음악이 대중들과의 어떤 갭이 생기면 그게 상업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앨범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 그 이 앨범에는 가장 상징적인 그런 어두운 분위기, 깊이 있는 음악성을 표출한 샤이닝이라는 곡이 있어. 이 곡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숨겨진 자우림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곡을 한번 같이 들어보자.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풀리지 않는 자, 이후에 이제 다른 앨범을 거쳐서 8집 앨범을 발매할 당시에 김윤아가 안면에 근육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 그래서 앨범 발매를 연기하는 그런 사태까지 맞이했거든. 그 당시에 인터뷰를 보면은 김윤아는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데 멤버들이 그 앨범을, 제작된 앨범을 가져온 거야. 병문안 차원에서. 그런데 그 앨범을 보고 아, 지금 나의 그 병세로 봤을 때 혹시나 이게 나의 음악 인생의 마지막 앨범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다고 그래. 뭐 이후에는 알다시피 다행히 정말 잘 치료받고 완쾌돼서 현재까지 음악 생활을 잘 하고 있지. 좋은 술과 음악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보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자, 다음으로 그 자우림의 행보 중에 또 굉장히 대중들한테 어필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MBC에서 진행했던 나는 가수다,
이 프로그램에 밴드로서 YB와 함께 같이 출연을 하게 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정말 자신들의 스타일로 뭐 이런 등수와 탈락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연주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초기에 반응이 안 좋았어. 그래서 정말 탈락 위기까지 몰렸는데 신해철의 재즈 카페를 기가 막히게 편곡하고 연주해서 그 곡으로 갑자기 상위권을 딱 진입한 다음에 이후에 최종 순위 2위로 훌륭하게 마감을 하게 돼. 그 재밌는 게 이제 같이 밴드로서 그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YB는 중간에 탈락했는데 자우림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역사적인 합격을 하게 되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한국 락의 명곡이지. 이 곡을 정말 카리스마 있게 그 무대를 장악하면서 정말 교주라는 그런 별명을 받고 단숨에 정말 인기 밴드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는 그런 무대를 만들었어. 사람들 한밤의 재즈 카페 하지만 내 노래는 누구의 Whiskey brandy, blue jean, high heel, 콜라, 피자, 발렌타인 데이 까만 머리, 까만 눈에 사람들의 목말에 걸려있는 넥타이 언제 우리를 둘러싸 우리에게서 오지 않는데 우린 어떤 의미를 입고 먹고 마시나 저런하는 남자 술에 취한 여자 모두가 깊이 숨겨도 마음을 못 본 채하며 목소리만 높여서 얘기하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의 마저리 향그런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간들이 자, 2013년에 이제 자우림의 9집이 나오게 돼. 이 앨범에서는 우리들 너무 정말 잘 알고 있는 25, 21 이 명곡이 또 들어있어. 이 곡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보헤미안 PJ 뮤직펍에서 가장 많이 신청 들어오는 자우림의 곡이야. 난 처음에 놀랐어. 20대 분들이 다른 그 초기 히트곡이나 이런 곡들은 신청을 전혀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25, 21 이 곡을 신청을 계속 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음악을 알까? 자우림은 어떻게 이 곡으로 기억하지? 처음에 의아했는데 나중에 이제 음악을 틀면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누고 이럴 때 어떤 이 음악을 통해서 20대의 감성을 곡에서 투영시켜서 자신들의 입장을 음악으로 표현한 그 대리 만족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들한테 의미 있는 음악으로 남아있지. 자, 이 곡이 탄생한 배경을 김연아 인터뷰에서 나오게 되는데 당시에 아이가 있었어. 김연아 아이가. 근데 이제 유치원 버스에 아이를 태워 보내는데 그 주변에 가로수길이 너무나 꽃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거야. 거기에서 그런 음악적 영감을 받아서 바로 곡을 쓰고 작사를 붙였다고 그래. 하나 더 붙여서 본인이 데뷔했을 때가 20대 청춘이었는데 그런 의미까지 이 곡의 제목과 가사에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시켰다고 그런 그 역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자.
자, 이후에 이제 있지라는 잘 알려진 곡이 담겨있는 10집을 발매하고 작년에 드디어 마지막 정규 앨범 현재까지 11집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뭐야? 코로나 시국이었잖아. 앨범의 어떤 수록곡을 처음에는 기획을 어두운 분위기로 곡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자우림의 팬들을 위해서 보다 희망적인 그런 내용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돌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으려고 그 앨범의 컨셉이나 내용을 전부 바꿨다고 해. 그래서 이 시국에 또 의미 있는 일을 음악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 좋은 술과 음악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보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자, 이렇게 이제 그 자우림의 좀 여러 앨범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또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가장 밴드의 중요한 인물 그리고 프론트맨 김윤아 개인적인 인생과 음악 얘기를 살짝 한번 해보기로 하자. 김윤아는 그 어렸을 때 처음 그 음악에 대한 소질을 발견한 게 된 게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또래, 우리가 어렸을 때 TV에서 유명한 요들송 아저씨가 있었어. 김홍철. 우리 어렸을 때 TV에 나와서 스위스 요들송 요를레이 어렵네. 잘 안 되네. 적당히 해 BJ. 그분한테 어떤 음악적인 가르침을 어린 나이에 받았다는 거야. 김홍철 씨가 김윤아의 어떤 음악적 소질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아버지에게 이 친구는 음악을 시켜야 된다. 정말 재능 있고 능력 있으니까 정말 잘 한번 키워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그렇지만 김윤아 아버지가 정말 엄격했다고 그래. 그래서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도 마음대로 못 들었는데, 어느 날 중학교 때 몰래 라디오를 듣는데 그때 들었던 곡이 유명한 가수, 팝 가수 빌리 조엘,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히트곡인 아니스티. 이 곡을 듣고 충격을 받다고 그래. 와우, 이런 멋진 노래가 세상에 있구나. 그래서 곡을 쓰게 됐고, 그다음에 음악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밴드로서는 지금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퀸으로, 야, 세상에 그런 팝 음악 가수만 있는 게 아니고 밴드 음악이 이런 게 있구나. 퀸을 통해서 밴드에 대한 어떤 마음을, 정말 앞으로 커서 밴드를 해야겠다, 이런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퀸과 또 좋아하는 김윤아, 자우림까지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김윤아는 이제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했어. 심리학이 뭐야? 어떤 철학적인 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어떤 가사나 삶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학문적인 영향이 이런 음악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재미난 게 또 김윤아 별명이 우리머니야. 이게 무슨 의미지? 사람들이 그 초기에는 김윤아라는 이름을 모르고 자우림이라는 밴드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알았던 거야. 성이 자씨요, 이름이 우림. 그래서 자우림. 그래서 우리머니라고 불렀던 거야. 약간 아재 개그지만 웃기지 않은데 집에 들어가면 혼자 킬킬대고 또 떠오르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어.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2001년에 그 영화 봄날은 간다 OST에 김윤아가 참여하게 돼. 이 곡은 일본 작곡가가 곡을 만들었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 좋은 곡을 어떻게 보면 일본 뮤지션에게 뺏긴 게 아닌가. 물론 좋은 가사로 그거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야. 아무튼 이 곡은 영화 주요 메인 테마와 엔딩곡에 이 곡이 쓰여가지고 좋은 영화의 어떤 감성이나 흐름을 잘 표현한 대표하는 곡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길 바래.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자, 이 영화는 그 김진호 감독이 연출을 했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유지태, 이영애가 주연을 맡아서 히트한 영화야. 정말 달달한 사랑의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영화지. 그래서 또 이 영화가 유명한 게 또 유명한 대사들이 있잖아. 자, 유지태가 한 대사,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영애가 한 라면 먹을래요? 두 명대사는 이후에 개그 프로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흔히 그런 수많은 패러디를 겪어서 너무나 친숙하고 영화의 장면과 더불어서 그렇게 기억되고 있지. 세 번째 노래가 더 좋아요. 가만히 눈 감으면 잡힐 것 같은
라면 먹을래요? 봄은 또 오고 꽃은 피고 또 지고 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름다워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 자고 갈래요? 자, 다음으로 김윤아 3집 저 솔로 앨범이 지금까지 총 4장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음악적으로 인정받는 3집 앨범 타이틀은 315 360. 자, 여기에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의미는 김윤아가 뮤지션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그때까지의 삶을 시간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가지고 31만 5,360시간의 자기의 인생을 이 앨범에 녹여서 표현한 음악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앨범 제목이지. 이 앨범에서 김윤아는 혼자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해내는 정말 뮤지션으로서의 최고의 역량을 보여준 작품이야. 그래서 이 작품으로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에 올랐는데 안타깝게도 수상을 하지 못했어. 나는 당시에 그 선정위원들한테 이 음반을 왜 선정을 안 했는지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싶어. 물론 그 당시에도 좋은 음반이 많았지만 이 앨범이야말로 한국 대중음악계에 당시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훗날 더 음악적으로 재조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곡이 있는데 바로 Going Home. 이 음악은 사연이 있어. 이제 김윤아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노래하는 뮤지션이야. 그런데 어쨌든 활동하면서 불우에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는데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한 거야. 그래서 김윤아가 집으로 가는 길에 동생을 생각하면서 힘이 돼주고자 이렇게 만든 노래야. 가사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잘 투영돼 있고 서정적인 보컬과 멜로디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김윤아의 솔로 음악 중에 그녀의 음악 세계를 대표하는 명곡이지. 자, 한번 다시 들어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자, 자우림과 김윤아의 음악을 즐기는 방법은 일단은 히트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히트곡 위주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좀 대중적으로 히트하지 않고 잘 안 알려지지 않는 음악성이 담긴 그 앨범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자우림은 나에게 있어서 자, 지금 K-팝이 세계적으로 정말 한국의 음악을 세계에 알고 있는 수단인데 나는 자우림도 밴드로서 세상에 세계에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밴드로서 멋진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행보에 따라서 자우림이 세계의 한국의 밴드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하리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응원하면서 자우림의 세계를 함께 들어보자. 좋은 술과 음악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보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오늘 이렇게 자우림과 김윤아의 음악 세계에서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뮤지션으로 즐거운 시간 한번 만들어보자. 다음에 또 만나.